셀트리온 수요일 플러스 8.24% 상승, 제약은 플러스 7.53%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어저께 반등해서 소외가 됐는데요. 어저께의 서름을 씻어버리고 오전장부터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10시에 셀트리온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2분기까지 회계적으로 합병에 따른 상각 부분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면서 3분기부터는 매출액과 더불어서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합병에 따른 재무상의 악재는 완전히 노출이 되고 해소가 됐다는 측면이죠. 3분기부터는 오로지 실적에 따라서 영업이익 측면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막판에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는 모습이 나왔지만 거래 증가와 더불어서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364억의 매수, 기관 투자가들이 730억의 매수를 보입니다. 특히 기관의 매수 강도가 강한 모습이었죠. 반면에 제약은 플러스 7.53%의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외국인들은 40억의 매도, 기관들은 5억의 매도를 보인 모습입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이 됐는데요. 어저께 45만 주를 팔았던 외국인들이 18만 5천 주대의 매수고요. 기관들이 36만 주대의 매수입니다. 금융투자는 5만 2천 주 정도의 매도였는데 특히 연기금의 매수가 많았고요. 그리고 사모펀드의 매수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3분기로 나아가는 전환 국면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모습도 추세적으로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셀트리온은 예고했던 대로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아침 10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2분기 매출액은 8,747억을 기록을 했고요. 이 가운데서 주력인 바이오 쪽이 7,740억이니까 비중 측면으로도 그렇고 금액 측면에서도 지난 1분기보다 증가한 수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8,747억의 매출액은 1분기보다 18.7% 증가한 것이죠. 하지만 시장 컨센서스와 비교를 해볼 때는요. 매출액은 컨센서스보다 증가한 숫자, 따라서 예상치 상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죠. 큰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회사 측의 설명은 매출액은 좋았다. 합병 이후에 연속적으로 최대 매출을 경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반면에 영업이익은 작년에 비해서 크게 줄었는데 이것은 합병에 따른 일시적인 감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영업이익 즉 손익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회사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매출액 가이던스는 3조 5천억을 유지를 하겠다 했고요. 판관비는 비용이잖아요. 연평균 매출액의 30% 수준을 계속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이 매출 원가율입니다. 매출 원가율은 지난 1분기에는요. 58.4%였습니다. 이번 2분기에는 57.9%로 줄어든 모습이죠. 3분기에는 더욱더 줄어들 가능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원가율이 높은 재고들, 작년 합병 이전에 헬스케어에서 넘어온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고 신규 재고가 그만큼 늘어나면서 채워주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올해 말고 25년 연말 결산 시에는요. 매출 원가율이 20% 중반으로 갈 것이다. 그 이야기는 합병 이전 헬스케어에서 넘어왔던 재고들이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없어진다는 것은 매출로서 다 팔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시점이 25년 4분기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셀트리온의 원래 체계로 갔을 때는 원가율은 20% 중반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합병에 따른 자산 상각 부분인데요. 일단 판권에 대해서는 2분기까지 해서 상각이 끝났습니다. 600억대였거든요. 요거 다 끝난 것이니까 없고요. 앞으로 남은 것은 분기별로 고객 관계와 관련된 부분 70억 정도만 마이너스 하면 되기 때문에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익, 영업이익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비용으로 들어가는 판관비는요, 연평균 매출액의 30%를 꾸준히 유지를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매출 원가율과 삼각 부분은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주죠. 앞으로 매출 원가율이 낮아질 가능성, 삼각 부분도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의 영업이익의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매출액 자체가 크게 증가를 해버리면요, 영업이익은 더욱더 증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매출 구성표를 보시게 되면요, 상세하게 회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으로 봐야 되는 것은요, 기존 제품 그리고 후속 제품 이렇게 나눴는데, 기존 제품은 우리가 다 알죠. 램시마, 인플렉트라, 트룩시마, 흐주마가 되는 것이고, 후속 제품은 램시마에서시,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베그젤마가 되는 것이죠. 기존 제품도 1분기보다 증가를 했고 후속 제품도 1분기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두 개 다 합치게 되면 18.9%의 증가로서 건실한 의미 있는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이오 제품들의 글로벌 시장 매출 규모를 보시더라도요, 제품별로 봤을 때 램시마의 분기 매출액이 3천억대 중반대까지 진입을 했고요, 램시마에서시도 1000억대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을 하고 있고,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역시 유럽에서 빠르게 성장 중이고, 진펜트라는 미국에서 판매가 시작이 되면서 매출이 발생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후속 제품인 램시마에서시,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요 제품들이 분기 평균 성장률이 15.4%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한 2분기 전체 매출액에서 30.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매출 비중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지역별로도 유럽에 이어서 북미 쪽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유럽은 직판 효과로 인해 가지고 큰 폭의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북미 쪽도 이번에 인플렉트라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완제품 공장을 추가를 했습니다. 완제품 공장을 추가를 하면서 북미에서 작년 동기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성장이 나타난 것이죠. 북미에서도 분기별 평균 성장률은 20.1%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유럽에서의 성장과 더불어서 북미 지역에서의 성장이 지금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다. 그리고 제품별로도 후속 제품들이 앞으로의 성장률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그 핵심 제품에는 진펜트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품별로 봤을 때 우리가 유플라이마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사실 유플라이마는 유럽에서는 이번 분기에 큰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24년 상반기 매출액이 작년 연간 매출액을 상회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물론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을 이제 10%가 넘어가면서 두 자리로 넘어가잖아요. 이 부분이 2분기까지는 유럽에서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하반기 미국에서의 성장을 기대를 하는데, 유플라이마가 저가 버전을 출시를 하면서 미국 보험시장 50%에 달하는 커버리지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점진적인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유플라이마는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자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외로 베그젤마가 속도가 빠릅니다. 베그젤마가 작년 연간 매출의 1.5배를 올해 2분기 만에 달성을 한 것이죠. 유럽에서도 17% 시장 점유율로서 괜찮고요. 미국에서도 괜찮습니다. 지난 분기에 비해서 23.8%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후발 제품으로서 착실하게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램시마에서시는 유럽에서 좋습니다. 22%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램시마와 램시마에서시 합쳤을 때는 75%가 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EU 5개 국가 이외 다른 유럽 국가로도 확대를 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막대 그래프상에서 아래쪽 부분이 램시마 IV인데요. 이 부분이 램시마 SC가 나온 이후에도 줄지가 않습니다. 잘 유지가 되는 것이죠. 듀얼 포뮬레이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두 가지 다 같이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미국에서도 인플렉트라와 진펜트라의 성장이 동반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또한 진펜트라는 3대 PBM과 등재 계약이 완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전체 보험시장의 75% 커버리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됐던 익스프레스 스크립트 쪽에서의 매출액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6월달까지 해서 2분기 매출액은 22억으로 잡혀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순차적으로 보험사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적으로 수치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7월 12일까지 데이터였습니다. 이번 데이터는 7월 26일까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인플릭시맙의 주간 총 처방 수량이고요. 신규 처방 수량이 되는 것이죠. 주간 단위고요. 7월달 4주 동안 주간 단위인데요. 진펜트라가 계속적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7월 26일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은 3%입니다. 지난 7월 12일 날 2%였는데 1% 더 올라간 것이죠. 기존 경쟁 제품인 삼성 쪽 것은 따돌리고 넘어서기 시작을 한 것이죠.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간 단위 말고 7월 한 달 전체 월간으로 봤을 때도 아마도 시장 점유율은 3%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시장 침투가 초기부터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힘들었던 부분들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약간의 혼전은 다음 주 월요일 합병 설문 마감되는 요 시점까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 합병에 관련된 발표가 나오면서 또한 진펜트라의 처방 수량 집계가 공개가 되고,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정권사들의 보고서들이 나오잖아요. 3분기에 대한 전망, 그리고 목표 가격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아마도 목표 가격이 상향될 가능성이죠. 왜냐하면 진펜트라의 처방 수량 집계가 데이터가 공개가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물론 시장 전반이 아직은 불안합니다. 시장의 영향권에서 100%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요. 오늘 반등세를 보임으로 인해 요 밑에 부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그동안의 박스권 위에 요 가격대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도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요. 어쨌든 이 박스권 위에서 등락을 해주면 더 좋은 모습이죠. 따라서 현재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요. 밑에 꼬리를 크게 달았잖아요. 8월 말로 가면서 상승 가능성, 즉 양봉의 가능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단기적인 진통 과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